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이 용산에서 만찬 회동을 가지고 당정 화합을 다짐을 했습니다. 자,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윤 대통령과 한 대표 6개월 만에 이제 드디어 마주 앉았습니다. 신임 지도부와 전당대회 낙선자 모두 한 27명 정도 되는데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어제 만찬 회동 분위기는 어땠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여기 이제 뭐 일각 언론에서 보면은 이제 낙선자들까지 다 같이 가서 27명이 갔다라고 하는데요. 네. 최고위원과 청년위원들은 당선자들이 갔고, 네, 예. 당대표는 낙선자까지 이렇게 그리고 황교 비대위 또 이 인사들이 가서 27명이 참석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뭐 당연히 사람 숫자가 좀 어느 정도 많았었으니까요. 네, 그 이때까지 노고에 대한 격려와 그리고 앞으로 잘하자는 뭐 화합의 메시지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다 뭐 대다수 국민들께서 알다시피 약간 갈등 관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 한꺼번에 훅 들어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약간 전체 요리처럼 전체가 만나서 약간 분위기가 무르익고 나서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대통령과 한동훈 그 당대표 간에 예. 이렇게 회담들, 단독 회담들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전달해 주셨는데 일부에서는 시기는 적절했다. 하지만 형식, 그러니까 당선자인 지도부를 먼저 만나는 게 어떻겠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밖에서 보실 때는 어땠습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기는 아주 적절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다급하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이 절차가 조금 애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선자한테 할 말이 있고 낙선자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선자와는 지금 현안대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죠. 예. 하지만 낙선자 앞에서는 예. 축하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신뢰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겠죠. 당선자와 낙선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어떤 말을 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별로 의미 없는 그냥 대화가 오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보는데 예. 이러한 것들이 지금의 상황에 비춰봤을 때는 조금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보고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와 독대라도 있었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독대 역시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아직 당정 관계가 제대로 복원되기는 빠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남녀관계 데이트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감정의 골이 깊은데 갑자기 앉혀놓고 화해해봐 한다라고 해서 화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낙선자도 있고 그리고 당선자도 있고 여기에 대통령과 좀 더 가까운 사람도 한동훈 당대표와 좀 더 가까운 사람들도 같이 있는 자리가 돼야 예. 이게 서로 조율하는 분위기도 되고 감정이 조금씩 누그러뜨려질 것이다라고 생각되고요. 뭐 빠른 시간 내에 한동훈 당대표와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같이 예. 하는 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그럴 것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축하와 위로를 동시에 하기에 좀 애매한 자리였다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글쎄요, 당연히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단독으로 독대를 해야겠죠. 이 상황도 지켜보고요. 또 원팀을 다짐했지만 근데 한동훈호 출범 첫날부터 지도부 내에서는 한 대표가 제안한 이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놓고 이견이 표출이 됐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의견이 다른 것이 명백한데 이런 경우에는 원내대표의 의견에 따라야 되는 것이 그게 지금 우리 당의 원칙이거든요.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입장이라든지 뭐 검사를 어떻게 임명할 것이냐 이런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원내 전략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게 당 대표가 이르라 저래라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우리 당은 민주주의적 정당이고요. 그리고 당내 최고위원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견을 좁혀가는 토론을 하면 되는 것이죠. 당장 이 문제가 이제 맞닥뜨린 것 같아요. 들으신 것처럼 이 친윤계 최고위원인 김민전 의원과 김재원 전 의원 공개적으로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 국회에서 결정하는 문제, 그러니까 원내대표 소관이다 이런 발언이겠죠. 저런 목소리, 견제의 목소리라고 해석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기 이제 언론들에서 계속 저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일단은 친윤계의 목소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프레임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최고위원으로 선정된 국민의힘의 최고위원들의 목소리다라고 봐야지 맞을 것 같고요. 예. 이견은 충분히 있어야 되고 민주당처럼 한 가지 방향으로 다 옳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정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각자 다른 소리들이 있고 어떤 것들이 더 효율적으로 민주당의 지금 폭거에 대응할 수 있는지를 맞춰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당 내에서도 한동안은 각각 다른 의견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되고요. 어떤 것들이 더 효율적으로 대통령을 보호할 수 있고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지 예.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견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견제라고 보기에는 수위가 좀 셉니다. 아, 셉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민전 최고와 김재원 최고가 굳이 원내대표 소관이다라는 말까지는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당내 이견이 있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하다. 그 정도의 수위였으면 적당했을 텐데 원내대표 소관이라고 했던 것은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한동훈 대표가 과연 어떻게 인사하느냐, 사무총장 또 정책의장 누구를 앉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혜인 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친한계 정책의장을 임명할 것이라 이런 전망도 있지만 또 정점식 현 정책의장을 유임하는 방법 이것도 좀 이렇게 관계 설정을 위해서 좋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내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까? 감히 예측할 수도 예단할 수도 없는 범위인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우리 당의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서부터 인사 과정을 잘 살펴보면요. 예. 밖으로 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보안이 잘 지켜졌었기 때문에 예. 누군가가 쉽게 예단할 영역은 아닐 것이다라고 판단되어지는데 네. 일단 지금 전당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하나로 뭉쳐지는 분위기라서 이게 친한계이냐 예. 아니면 비한계이냐 뭐 친윤이냐 비윤이냐를 따지는 것은 이제 무의미하다라고 판단되어지고요. 예. 그리고 정정식 지금 의원 같은 경우가 사실상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지금 이 그렇죠. 직책을 맡은 지가 예. 그리고 한동훈 후보와도 굉장히 또 친분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작년 2월인가요, 올 2월인가요, 여기 정정식 의원의 그 안사람 되시는 분께서 네. 이렇게 또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요. 빈소까지 찾았던 관계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뭐 그대로 또 이렇게 연임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전망을 했지만 글쎄요. 한동훈 호가 자기의 색깔을 가지려면 정책위 의장은 본인의 인선에 의한 사람이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은 밖에서 보실 때는 어때요? 그러니까 탕평이냐 아니면 친정체제 강화냐 이 두 가지 길에 서 있는데 네. 저는 김민전 최고라든지 김재원 최고가 최근에 바로 네. 전당대회 직후 해병대 특검과 관련해서 갈등 고조를 보이는 것을 보고 한동훈 대표로서는 안 되겠다. 아무래도 당무 경험이 많고 당원 당규에 밝은 그런 분을 모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요.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을 포함한 5대 요구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야당 목소리와 한 대표 입장까지 한번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민심은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의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확정함으로써 민심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처럼 한 명이 좌우지할 수 있는 정당은 아니에요.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본이 안 되는 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인가요? 자, 당대표로 당선이 되자마자 이제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이 있을 예정이죠. 민주당은 한 대표가 제안한 이 제3자 추천 특검법은 거부를 하고 기존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다면 물론 제3자 특검법은 제안은 했지만 지금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거부될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상황은. 네,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민주당 같은 경우가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된 어떻게 보면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요. 네, 이런 것들을 지금 밀어붙이는 것은 이제 한동훈 당대표 체제에서 얼만큼 대응 능력이 나올지도 지금 판단하는 것이고 또 국민의힘이 얼만큼 단합하는지 이러한 두 가지 요소들을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이뿐만이 아니라 한 5가지 정도를 막 이렇게 한꺼번에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지금 네네. 민주당에서 보면 그러니까요. 뭐 방송 장악 중단해라, 그리고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받아라, 육명 한복, 당정 관계 거부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했는데 민주당이 진짜로 그냥 막 뱉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안건들을 보면은 뭐 여기 육명 항복이라고 했는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맞서는 구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육명 한복이라는 말을 만들어내는데 예. 민주당이야말로 이게 명명 전복 아닌가. 이재명이 명령하면 전체가 따른다. 예. 근데 이러다가 정말 민주당 전복할 수 있으니 민주당 내에서도 좀 민주적인 절차와 소리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네. 요구안이 좀 과하다 이런 얘기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5개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육명 한복,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 짓지 말고 한동훈 대표의 어떤 소신대로 하라. 이렇게 되면 당연히 한동훈 대표가 국민 눈높이를 요즘 강조하잖아요. 네. 이 국민 눈높이라는 것은 상식을 말하는 거고 네. 이 국민들의 상식선에서 지금 특검을 원하고 있다. 그럼 특검을 한동훈 대표가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야당과 협치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국회는 정상화되지 않겠습니까? 예. 또 국회가 정상화되면 당연히 정책 경쟁도 이루어질 겁니다. 예. 그래서 5가지로 보이지만 결국엔 하나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국민 눈높이에 맞출 때 야당과의 협치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봅니다. 그 말은 이제 원론적인 그 말은 이제 이해는 할 수는 있겠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뭐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지 다음 날 바로 한동훈 특검 얘기하고 김건희 특검 뭐 한동훈 이렇게 나가니까 법사위에서 네. 그렇게 되니까 그 진심성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당내에서 특검 해병대 특검을 두고 네. 이견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민주당이 여지를 더 열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민주당한테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눈높이를 맞추는 과정이기 때문에 권유한다는 건데 그럼 국민의힘의 인기가 높아질 텐데 이게 진짜 민주당이 원하는 건지 그러니까 진심 어린 충고인지 예. 그리고 계속 대통령과 나를 세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2007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그리고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렇게 갈등이 맞섰을 때는요. 예. 이게 정부가 정권이 붕괴되는 증상들을 보였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식으로든 서로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긍심을 찾아갈 때 이거는 당정 관계가 화합이 될 때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고 정권도 재집권 재창출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지금 상황을 보면 한동훈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이제 첫날부터 야당의 이제 특검법 공세 화력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한 대표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여기 처음 보여주시는 거니까요. 소신껏 하되 이게 당내의 갈등을 봉합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예. 최상병 건이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최상병 건을 정말로 신중히 받아야 되는 것이 최상병이 민주당에 끌려가면은 저는 한동훈 특검부터 계속해서 끌려갈 확률들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하게 맞설 부분은 맞서고 그리고 받지 않아야 될 부분은 받지 않는 형태 그리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민이라는 포장지 속에 가리고 있는 이 저희들을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부터 여야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진숙 후보자와 야당 의원들 신경전도 이어졌는데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저기요, 이진숙 내정자 인사하시죠. 제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인사를 안 하고 돌아셔서 가시니까 벌쯤 하잖아요. 하시면 안 돼요. 저하고 싸우려고 하시면. 인사하겠습니다. 낙서도 할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가세요. 사퇴 의향이 있으신지 예 아니오로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오라는 답변을 강요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지금 제가 것이라고 한국말 이재명 하고 있어요. 못 대표가 알아듣습니까? 말씀을 예, 한 걸로 아니오로만 답을 주시기 기억합니다. 바랍니다. 사퇴하시는 게 훨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좋아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퇴하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 보셨습니다만 그 예상은 했지만 그 최민희 과방위원장 인사 없이 자리로 돌아가는 이진숙 후보자들을 불러서 저랑 싸우려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귓속말까지 하면서 그야말로 기싸움 아주 팽팽했습니다.
먼저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청문회 과정. 저는요, 이제 이념적인 문제는 사실 진보와 보수의 어쨌든 합의선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카 사용 문제에 대해서만 좀 지적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주식회사라고 MBC가 상법상 주식회사라고 하지만 예. 어쨌든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윤리 강령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호텔에서 216건을 5,900만 원, 또 특급 호텔에서는 152건을 5천만 원이나 썼고요. 예. 근데 과거에 KBS 남영진 이사장 같은 경우는 자택 근처에서 66만 원 쓴 것이 해임 사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제대로 썼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말로만 하시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가지고 예. 과거에 SNS에 썼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MBC가 이태원으로 뭐 불러냈다 이러한 말들에 대해서는 사실 솔직하게 사과를 하시는 것이 청문회를 대하는 후보자의 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예. 네, 저기 최민희 위원장 같은 경우 지금 인사해라 하고 귓속말에 나에 맞서지 마라. 이거 제가 볼 때는 일반 국민들께서 보실 때 인사청문회 없어져야 된다고 보지 않을까요? 민주당이 야당인 시점만큼이라도 인사청문회 없앨 수 있으면 없애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단 한 번도 수준 높은 인사검증 차원이 아니라 여기 인격 모독 차원에서 지금 인사청문회가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근데 민주당에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네네. 인사청문회가 우리들 화풀이용이 아니라 이거 국민들께서 보고 있다는 거 인지해야 됩니다. 이거 대한민국 이거 세계 7대 강국에서 이게 일어날 수 있는 풍경이라고 보십니까? 인사 똑바로 해라. 나한테 맞서지 마라. 이게 지금 국회 이 위원장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인지 모르겠지만은 예. 여기에 이렇게 사람 면박 주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여기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요. 12,000원짜리 밥 한 끼 먹었다. 그리고 모텔비가 썼다라는 건데요. 일들을 안 해보셨나 봐요. 여기에 그 민주당은. 아하. 여기 업무 연관성이라는 건요. 내가 업무를 하고 있으면 혼자서 밥 먹어도 법인카드예요. 예. 내가 출장 가 있으면 여기 모텔 잡으면 그 숙박비 업무 연장선상이에요. 업무 연장선상이 아닌 거는 이재명 당대표가 샴푸 사고 이런 게 업무 연장선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법카 민망해서 이야기도 못 꺼내겠어요. 야, 법카 꺼내면 이거 이재명 당대표 그리고 그 아내 김혜경 씨 법카 쓴 것들 이거 생각나지 않을까 해서 민망해서도 얘기 못 꺼낼 것 같은데 예. 민주당 너무 뻔뻔한 작태를 계속 보이는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하게 좀 비판을 해주셨는데요. 이것뿐 아니라 야당의 그간 이제 방통위원장 탄핵 이후로 삼은 것이 이제 2인 방통위 체제 요 논란 문제입니다. 여당은 추천을 안 한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야당은 추천 요청을 안 한 이 대통령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그 어제 상황과 포함해서 본인의 생각은 어떤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원래 방통위가 5인 협의 체제잖아요. 그건 맞죠. 예, 근데 이제 기형적인 체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도 사실 야당 몫을 추천하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 임명을 하지 않았던 면도 있지만 예. 사실 3인 체제가 돼가지고 예. 오히려 거수기 역할을 하지 않기 위한 정치적인 어떤 속도 있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예. 결국에는 이건 악순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실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는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5인 협의 체제에서 2인 체제는 기형적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 악순환을 윤석열 정부에서 한번 끊어주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어쨌든 방통위라든가 이사선임을 하는 그 수를 늘림으로 인하면 어쨌든 선택권이 넓어지고 합의제가 기국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저는 야당 탓이냐 여당 탓이냐 전 정부 탓이냐 이것은 닭이 면제냐 달걀이 면제냐기 때문에 이 악순환을 이 정부에서 좀 끊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걸 계속해서 또 탄핵을 하게 되면 예. 또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인 것이죠. 2인 체제가 불법은 아니라는 건 맞는 말이죠. 절차적으로 정당성은 없습니다. 과거 법원 사례에서도 예. 2인 차례에 대해서 정당성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2인 체제 결정이 잘못됐다라는 판결은 그 어디에도 없고요. 이거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방송 장악 민주당이 계속해서 떠드는데 어떤 방송에서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위해서 용비어 청가를 외치던가요? 나 묻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여기 전당대에서도 이 용산을 위해서 방송을 하던 곳이 한 곳이라도 있던가요? 전 유튜브 일부 빼고는 보지 못했습니다. 예. 네. 민주당이 말하고 있는 방송 장악이라는 말부터가 이게 지금 사실과 전혀 다른 말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 야당 몫으로 추천해야 될
위원이 있으면 빠르게 추천해야지 이런 정상적인 절차부터 다 할 임무들을 먼저 해라. 그리고 야당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이 이사진 숫자 늘리자라는 거 이거 추천자가 누굽니까? 추천자들 다 이거 야당 몫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이런 꼼수들을 만들어 놓고 계속 국민 눈과 귀를 가리고 방송 장악을 해제하기 위해서다라는 이런 거짓말들 좀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당이 야당 되고 야당이 여당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사진을 늘려서 아무래도 합리적인 대안을 많이 펼쳐놓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다. 이거는 방금 하신 말이 전혀 달라요. 우리 보수가 정권을 차지해도 방송만큼은 민주당이 장악하겠다라는 계산이 깔린 지금 법안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정권을 잡든 방송은 민주당이 장악한다라는 법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네. 그 MBC 사장 교체 문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 문제의 이런 양쪽의 싸움의 기본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지금 이 시스템대로 가게 되면 MBC 사장은 교체될 겁니다. 근데 어제 청문회에서 나왔지만 지금 안 사장 같은 경우에는 흑자를 내고 있는데 또 이 흑자를 내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또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것은 흑자의 내용을 봐야 된다. 비형적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많은 것을 세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너무 복잡하고 긴 얘기이기 때문이지만 결국에는 저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조금 야당과 협의를 해서 조금 공정한 방송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좀 만들어야지 야당 같은 경우는 방통위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2인 체제, 3인 체제 이런 것들이 독선적이기 때문에 또 탄핵을 해버리면 또 임명을 해야 되고 또 청문회가 반복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언제 일을 할 수 있겠냐.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MBC 같은 경우 지금 너무 편파적으로 돼 있는 인사 바꿔야 되면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거기부터 공정방송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노조들이 여기 국회 앞에 가서 안까지 들어가서 지금 이제 여기 시위들을 하고 그랬는데 집시법 위반이죠. 법과 절차부터 지켜라. 여기에 법치국가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 집시법 지키면서 시위하라는 것 이런 것들에서 민주당이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절차대로 하시고 법치 지키면서 하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론 노조에서 그 시위한 문제 그걸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뭐 그쪽 노조에서도 잘못된 건 인정을 하고 하지만 이 상황을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을 막기 위해서는 막 계속 할 것이다 주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어떻게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되는 건 맞잖아요. 아니, 맞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지켜내고 그 과정 속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어제 노조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민노총의 지령을 받고 언론 노조가 일을 한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 그 청문회에서도 밝혔듯이 노조위원장이 아예 각자의 연맹이 있는 것이고 그 연맹의 윤리 강령에 따라서 저희 복인들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노총이라고 해서 무조건 좌파 진보의 편만 든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어떤 이념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 저는 너무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절차를 좀 정상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탄핵이 계속되고 이것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꺼내는 저는 합의를 좀 정부에서 책임감 있게 좀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책임감 있게 해결해야 된다는 거 어떻게 보셔요? 이게 방송이 제대로 되려면요. 방금 이게 이념 당연히 방송국이나 이런 언론이 이념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되죠. 형평성을 가져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민노총이라는 강한 세력부터가 빠져줘야지 저는 이게 조율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너무나 막강해요. 민노총이 여기 방송 장악하고 있다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국민들이 모르지 않아요. 민주당 모르지 않아요. 근데 이 강한 세력이 지금 벌써부터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일종의 집회를 법까지 어기면서. 근데 민주당이 여기에 박수 쳐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래서는 이게 언론의 균형을 잡을 수가 없다. 그리고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든 언론을 장악하고 싶은 목적이 있는 것은 알지만 그 생각부터 내려놓아야지 이거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를 지키는 일이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짧게 반박할 시간 드릴게요. 민주노총이 말 풀네임을 보면 민주노동자 총연맹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노동자가 2,500만 명입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절반에 있는 사람들이 가입되어서 노동자의 권리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정치적인 것만 얘기를 한다? 이것은 너무 과도한 해석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그 이진숙 후보자와 관련된 이 인사청문회에서 이 정책적인 면들에 대해서 조금 민주당이 무조건 정치적으로 이것을 방송을 장악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미 과거 전 정권에서부터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예. 어떤 레토릭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좀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협의안도 냈지 예.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이 걷어찬 겁니다. 예, 걷어찼다는 좀 전하는 표현이 있고 일단 중요한 거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법은 지켜야 되잖아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 이렇게 했다라는 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함께 좀 덧붙이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당대표 후보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김두관 후보 이재명 1극 체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들 중에 이재명 대표의 수석 변호인이 되겠다고 이야기한 최고위원 후보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프레임 본부장이 되겠다고 한 사람도 있고 나머지 분들도 거의 호위무사를 다 자처하는 그 연설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좋았습니까? 이재명 대표 후보가 인기가 영 없어서 이재명 얘기하면 표 떨어진다. 그럼 그럴 리가 없겠죠. 짧게 민주당의 참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명명하복이다. 이재명이 명령하면 전체가 다 따른다. 명명전복이다. 예. 네, 그래서 여기에 민주당이 정말로 민주적인 절차들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목소리 낼 수 있는 용기 있는 분들은 목소리 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두관 후보가 제안을 한 그 임기 단축, 뭐 이런 승부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이건 어느 정도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까? 전혀 의미 없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이제 의제 자체는 사실 정치권에서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네네. 예, 하지만 이제 지금 전당대회를 두고 하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라는 것은 사실 이제 당을 어떻게 혁신하고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적임자를 뽑는 대회인데 예. 어떤 개헌과 관련된 것은 사실 야당만 주장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그렇겠죠. 국민적인 동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은 검토할 부분은 있지만 전당대회에서는 조금 공감을 얻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전당대회는 좀 평온해 보이고 지금 국회에서 여야의 격돌 오늘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죠.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